네, 안녕하십니까. 권대박입니다. 키움증권으로 영웅문으로 보조지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남겼었는데, 오늘은 삼성증권으로 보조지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차트 설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눈에 띄는 부분은 이동평균선이 겁나리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은 셀트리온 차트인데, 이 이외에도 여기 지금 대박 차트 예제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차트들이 정별에서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번개수를 눌러보시면 이 지금 숨겨진 이동평균선이 쭉쭉쭉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기 이평이 밑에 쭉 깔고 그 위에 있는 종목이 쭉쭉쭉 날아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번개수가 500이면은 500 밑에 이동평균 쓰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설정해 놓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본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 설정하는 방법.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영웅문 같은 경우는 주봉, 일봉, 월봉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삼성증권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웅문은 일봉 설정해 놨는데 그 주봉 가서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일봉 설정해 놨더니 주봉, 월봉도 같이 바뀐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일봉과 주봉을 다르게 보고 싶다. 그게 안 됩니다. 삼성증권은 키움증권은 그게 되지만 뭐든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일봉에서는 굳이 11선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같이 주봉, 월봉도 같이 변형되기 때문에 11선도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색깔 같은 경우는 자신의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5일선은 녹색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은 5일선, 11선, 21선, 31선은 안 보죠. 그러니까 61선, 121선, 241선, 241선이 1년이죠. 2년은 곱하기 2 하면 480이죠. 3년은 곱하기 3 하면은 721일이고요. 4년은 960, 4년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5년은 1200일, 10년은 1200일부터 6년, 7년, 8년 이런 건 볼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1200 곱하기 2 하면은 2400. 그 다음에 2400 더하기 1200 하면은 3600. 15년이죠. 그 다음에 2400 곱하기 2 하면은 4800. 20년입니다. 그 이상은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6000까지만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21선 같은 경우는 두께를 저는 2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왜냐면은 21선은 생명선이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21선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21선은 저는 두께를 2로 해놓습니다. 11선은 색깔을 주황색으로 해놓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랑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옅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61선은
네, 저는 이렇게 밝은 파랑으로 해놓습니다. 121선은 옅은 갈색으로 해놓습니다. 또 241선은 검정색으로 해놓는데 이게 짙은 갈색이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241선은 1년이기 때문에 2로 두께를 여기서부터는 두껍게 합니다. 그리고 481선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색으로 해놓습니다. 살색으로 해놓고 두께는 뭐 2나 3으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721선 3년은 요 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색. 두께는 저 위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3으로 하겠습니다. 961선은 짙은 보라, 짙은 보라 두께를 3으로 하겠습니다. 1200은 이제 5년이죠. 5년이니까 빨간색으로 하고 두께를 4로 하겠습니다. 2400은 요 색으로 할게요. 요 색으로 하고 두께를 4로 하겠습니다. 3600은 요 색으로 하고 5로 하겠습니다. 두께를. 4800은 자주색으로 하고 두께를 뭐 6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6000은 검정색으로 두께를 뭐 7이나 8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께랑 색깔은 자신의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 본개수가 500개이기 때문에 241선까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설정한 거 481선 500이니까 481선까지 보여야 되죠. 여기 있네. 여기 있죠. 그 이상으로 721선 나머지 이상도 보려면은 요거 본개수를 더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잘 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 갔던 함센도 이렇게 정배열해서 모든 게 정배열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배열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거를 보려면은 이런 장기 이평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도 여기를 바꿔서 500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게 요거는 뭐 전문가들은 대부분 안 보는데 채널 지표의 일목균형표. 초보자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래도 일목균형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해놓습니다. 저도 봅니다. 지금 요거 막 따라다니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일목균형표 구간 표시를 해제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다 일목균형표로 추가된 건데 여기를 또 더블 클릭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기준선 전환선도 보거든요. 후행 스팬은 뭐 굳이 안 봅니다.
이것도 보는 방법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 봅니다. 일단 기준선을 보는데 먼저 설정부터 해드릴게요. 기준선 누르시고 색 설정에 저는 기준선은 검정색으로 합니다. 두께는 2로, 전환선은 이렇게 형광색으로 하고 두께는 2로. 그 다음에 선행 스팬에다 클릭하고 여기를 색으로 합니다. 색으로. 그러면은 여기 색이 채워지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추가됩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은 기준선은 검정색 색깔이 두께가 2이고 241도 똑같이 색깔이 2이고 검정색이고 두께도 2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헷갈리진 않죠. 완전 틀리게 가니까. 이게 헷갈리다 하시는 분은 색깔을 바꾸시면 되고요. 기준선, 전환선을 해놓는 이유는 이렇게 기준선, 이동평균선이 없어도 기준선, 전환선 타고서 막 잘 가는 종목이 이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놓습니다. 저는. 자, 일면균형표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은 좀 이제 내려놓습니다.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부분부터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게 차트 유형에서 매물대 분석 차트.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 또 매물 복잡하죠. 그러니까 매물대 분석 차트를 더블 클릭하시고 현재가 아니라 최대만 봅니다. 최대 매물대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색은 그대로 놔두시고 구간은 저는 12로 해놨는데 그건 취향이고 원하시는 대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건 구간수는 그냥 저는 단지 그거예요. 그냥 1년이 12달이니까 12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파라볼릭. 파라볼릭은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추세 지표. 파라볼릭은 채널 지표에 있네요. 근데 채널 파라볼릭 SAR 파라볼릭을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생기면서 엄청나게 지저분해집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추가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추세를 뜻하는 거라서 파라볼릭이 점이 찍히면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이게 상승으로 전환됐는데 주가는 저 위에 있죠. 그러면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격도가 벌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파라볼릭은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여기가 붙어있는 게 좋은 겁니다. 붙어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라볼릭이 전환되고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게 이것도 파라볼릭은 보셔야 되는 거고 요거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보시는 게 좋다. 채널 지표에 있는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엠벨레포는 주식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더블 클릭하고 상한선은 색깔 선을 점선으로 합니다. 점선으로. 중심선은 21선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빼줍니다. 그리고 하한선도 이제 점선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보기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또 주식이 갈 때 어떨 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정확히 지지받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돌파해서 쭉쭉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볼린저 밴드는 참고만 모든 보조지표는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흐름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이게 막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제 상승으로 가면은 요즘에 한창이 급등하니까 한창을 볼게요. 네. 이렇게 막 급등을 하죠, 종목이. 그러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하한선이고 상한선. 벌어집니다. 그리고 급등을 했으니까 내려오는 것이고, 내려오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가 쭉쭉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좁혀집니다. 좁혀지고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쭉 방향성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좁혀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좁혀지는 거,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에는 이제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밑에 부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봐야 될 게 지표 추가해서 변동성 지표 심리도 하겠습니다. 심리도. 그 다음에 지표 추가, 추세 지표, 스톡 슬로우. 추세 지표 슬로우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추세 지표 MACD. MACD. MACD 오실레이터. 이렇게까지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가 너무 많이 이렇게 좁혀졌으니까 보조지표는 이렇게 잘 보이죠? 그래서 보조지표를 잘 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설정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하기 해가지고 보조 건대박 보조지표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명을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위에가 차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줄입니다. 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실 게 MACD 오실레이터는 굳이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MACD 요거랑 지금 중복이 됩니다. 이게 좀 틀린 것 같지만은 이렇게 지금 상승 환월표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MACD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때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렇게 MACD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안 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뺍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보는 이유는 이렇게 MACD가 상승 시작해서 이렇게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놓는 겁니다. 하지만 필요가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웬만하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빼겠습니다. 자, 일단 간격부터 하기 전에 일단 그 다음에 이거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요대로 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은 요대로 하시고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심리도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대로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다고 보통 말하는데 웅덩이에 빠지면은 저점이다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웅덩이에 빠졌으니까 저점일지 않을까 이렇게 보려면은 이걸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말이 잠깐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50을 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고 50을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50 이하는 침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톡 슬로우 이거는 20, 8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는 제거를 하고 50으로 해놓겠습니다. 50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단기 지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 CCI나 뭐 이렇게 스토캐스톡이나 다 추세 지표도 될 수 있고 박스권 지표도 될 수 있거든요. 박스권 지표란 무엇이냐면은 종목이 뭐 이렇게 이런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N자로 간다. 그러면은 요 상단에 오면은 이 CCI나 스토캐스톡 패스트나 뭐 슬로우나 단기 지표로 설정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고점 신호를 이렇게 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박스권 지표라는 것이고 그게 CCI, 스토캐스틱, 패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좀 늦게 변하는 것인데 이거를 빠르게 바뀌려고 하면은 5, 3, 1 구간을 5, 3, 1로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느리게 받고 싶다. 중기로 이렇게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거를 제거를 하고 50으로 해놓고 기간을 14, 5, 3으로 해놓습니다. 이렇게. MAC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7, 100, 3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빠르게 변하는 것, 이건 좀 느리게 변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변하는 것, 좀 느리게 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정 다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게 줄이면은 이제 잘 안 보이죠, 이제. 그래도 적당히 줄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금 그래도 볼 수는 있겠다 싶을 정도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여드리고 여기서 거래량 OBV라고 있는데 그거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OBV가 살아있으면 뭐 종목이 떨어져도 갔나 뭐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런 건 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 531로 하면은 이게 여기는 보면 화살표가 나왔죠. 근데 531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오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또 여기 531이 아니라 532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차트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추세 50 이하에서 다 하락으로 꽂을 때는 매도를 하시고 그 위에서도 이렇게 매도로 신호가 나오죠. 50 이상일 때도 이때는 경계나 비중 축소 완전히 하락 신호가 나오면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보조지표가 그렇다고 치면은 이렇게 지지권을 다 깨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매수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모든 신호가 상승으로 나올 때, 그죠? 심리도 50 이상으로 살고, 네, 단기 지표도 살고, 네, 중기 지표도 살고, 이것도 화살표가 두 개나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되면은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겁니다. 또 정배열이면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는 참고일 뿐이지만 꼭 해놓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게, 그리고 이 아까 매물대 분석 차트 했는데, 요거 기본 현재 요게, 네, 최대 매물대만 볼 수 있죠. 여기는 삼성증권은 요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키움은 다 나와가지고 네, 불편합니다. 네. 그리고 매물대 차트에서도 이렇게 요런 게 나오는 게 싫다 하시면은 이게 모두 숨김으로 하시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네. 저런 게 나오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숨김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네, 등록 및 저장해서 이렇게 네, 보조지표 차트 1 뭐 이런 식으로 저장명을 등록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기본 차트로 돌아가도 네, 지금 설정한 것을 이렇게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오브 해놨죠? 네, 이런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차트 환경 설정 하기 전에 여기 지금 여기를 이 화면에 아무데나 클릭을 해도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키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십자 양선이 표시가 되죠. 십자선이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차트 환경 설정 가셔서 십자선 표시를 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배당락 권리락 표시 네.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다시 저장 이렇게 추가된 게 있으면 다시 저장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주봉 하면은 주봉 월봉도 이렇게 똑같이 설정된 게 설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봉 죽으라고 했더니 또 주봉 월봉도 하려면 좀 귀찮죠. 그래서 삼성증권은 다 같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편합니다. 그런데 일봉하고 주봉하고 틀리게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안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증권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추세를 딱 그리면은 복사가 됩니다. 복사.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복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키움은 영어문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은 안 나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키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긋습니다. 똑같이 대충 이렇게 눈뜸 정도로, 눈대중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 갔다 오면은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처음에 설정한 게 이건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죠. 저는 아까 다 지우고 요거를 설정해 놨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이게 다른 종목 갔다 오면은 도로목 됐어요. 원래 처음에 있던 것대로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웅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만약에 현대바이오를 그린다. 이렇게 그렸어요. 네. 뭐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계속 보이고 싶다 하시면은 주봉, 일봉, 네. 갔다 온 다음에 네. 다른 종목 갔다가 다시 와도 이렇게 그대로 남습니다. 이렇게. 이게 약간 버그죠, 버그네. 키움은 그렇고요. 근데 삼성은 안 그렇습니다. 삼성은 한번 그어 놓은 게 다른 종목 갔다 와도 이렇게 그어 놓은 게 다른 종목 갔다가 와도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저가 하는 방법도 다 장단점이 있고, 네. 다른 분도 장단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다 했죠. 이제 구름대도 하고 이평선도 하고 네, 전환선 기준선도 하고 볼린저 밴드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제 네. 이제 보는 방법은 네, 이렇게 원래 제가 볼 때는 1봉은 500 봉개수를 500으로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봅니다. 이렇게 500으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딱 481선까지만 보이고 여기 있네요. 여기 481선이 이게 헷갈리면은 색깔을 좀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색으로 뭐 요색이나 뭐 다른 색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네. 이걸 좀 그냥 길게 보면은 잘 보입니다. 이렇게 또 번개수를 늘려서 지금 한 창이 잘 가고 있는데 갈까요? 네. 그거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쭉 하락하던 종목이 여기서 집 세우고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 3600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그 지점으로 와서 꾸준히 횡보를 하다가 네,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제 고개를 찔끔 내놨죠. 네, 찔끔. 이렇게 500으로 놓으면은 네. 500으로 보면은 네. 이렇게만 보면은 뭐 저기 쌍봉 쳤네 뭐 하면서 그러겠죠. 우하향 쌍봉 쳤네 끝났네 하다 하지만 그거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재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 확률이 더 높겠죠. 그 다음에 요런거 길게 보시면은 네. 1200일선을 5년 평균을 이 밑에는 단기 이평이 그 밑에 있지만은
네, 장기 이평, 큰 이평을 완전히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갈 확률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정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막 10배, 뭐 20배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적당히 많이, 겁나게 오르네 하면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건 한창 금강산 때문에 뜬 건데, 네. 금강산으로 얼마나 벌겠습니까? 네. 벌기는 벌겠지만은, 그래서 요렇게 갈 종목들, 네. 크게 갈 종목들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이평을 길게 봐서, 네. 본개수를 많이 봐서, 요런 종목들이 크게 가기 때문에, 뭐 2만원, 뭐 3,000원에 샀어도 뭐 2만원 정도까지만 해도 37이 뭐 7배, 5배 먹을 수 있죠. 네. 원래 기본이 그렇습니다. 기본이. 지금 설정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요거만 보이는 것이지, 여기도 이렇게 이평선이 수도 없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근데 5년, 10년, 15년, 20년 요 정도만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이평이 이렇게 수도 없이 있는데, 수도 없는 이평이 모두 다 이렇게 정별이면은 얘는 뭐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네, 매매를 합니다. 네. 한샘이 정말 이렇게 모든 이평이 이렇게 정별이기 때문에 우주 끝까지 갈 것처럼 같죠. 이렇게. 네. 이런 부분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된 것 같네요. 네. 제가 말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버벅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도 1201선, 721선을 이렇게 돌파하고 지지받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고점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시작할 거,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KEC인데, 근데 이름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EC 느낌이라서 약간 좀 그런데, 네. 이거를, 네, 이렇게 길게 보시면은, 본개수를 늘려보시면은, 지금, 네, 721선, 481선, 뭐, 961선, 1201선이 이렇게 이평 밀집을 해 있고, 그리고 481선은 위에 있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요거를 지금 다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게 좋죠.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까지만 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라, 이게 갈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보통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이렇게 241선 역별인 종목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네, 이런 거 121선, 241선이 우하향일 때 돌파했다가도 쭉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41선 지금 돌파했죠? 돌파했다가도 쭉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저기까지, 전저점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추세를 확실히 잘 긋고, 네, 확실히 이평 손절가를 설정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21선을
그리고 첫 돌파, 이렇게 첫 돌파할 때 하고 내려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추세 하단 지지받고 가고 있는데, 돌파, 21선 돌파하면은 기본적으로 간다는 것인데,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다시 가고 있지만은,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21선을 돌파하고 지지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고꾸라집니다. 이런 것들 역별현 종목이고, 역별 종목. 그리고 이거는 241선이 저 위에 우하향도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121선은 우하향이죠. 이런 종목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간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길게 보시면은 똑같이 721선, 481선, 1221선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KC는 같고 이거는 못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봉 월봉이 딱 가는 월봉이 아니라서 그래요. 주봉은 갈 수도 있는 월봉이었고 주봉이었고, 월봉 같은 경우는 매물대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심리도만 50 이상이고, 요런 것들이 다 보조지표상으로 안 좋죠. 하락으로 접어든 것이기 때문에 21선에서 일봉으로 21선에서 맞고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KEC 같은 경우는 월봉이 요런 모양이 532 단기지표가 요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양이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리도도 50인 모양이고, 그러니까 KC는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보조 지표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원익큐브는 주봉 월봉도 안 좋았고, 요때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신호는 나왔지만 심리도는 이때 50까지 올라온 거예요. 단기 지표도 턴했고 50 이상으로, 중기도 턴했고, 그죠? 완전 상승 화살표도 찍혔고 완전히 가는 모양이었어요. 이거는 일봉은 그렇네요. 가는 모양이지만 그래서 모든 종목을 이렇게 고르실 때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 월봉도 같이 봐야 된다. 일봉만 보더라도 대응을 추세를 잘 그려놓고 깨지면 팔아야 된다.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조지표는 참고일 뿐, 종목은 추세와 그 종목의 성장성, 언제 갈지 그런 거를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조지표도 잘 보고, 그러니까 완벽한 차트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차트장이가 되고 종목 분석도 기업 분석도 업황 분석도 잘해서 사자마자 급등 또는 사고서 2주 안에 급등 대세 상승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차트를 분석하고 업종을 분석하고 주식을 분석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구독을 하셔야 여러분들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짝대기 그리는 거, 이런 거, 요거는 무엇이냐? 브리핑 펜이라고 합니다. 브리핑 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무료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현재 구독자가 51명이죠. 주식을 알면 100배, 원래는 1000배입니다. 그런데 과장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00배를 해놨습니다. 100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00만원만 있으면은 인생 바뀐다는 겁니다. 100만원 10배면 1000만원, 100배면 1억이죠.
100만원만 있으면 1억으로 바뀌어서 그 1억으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주식 철학입니다. 네. 그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